불만 많았다. 요거 달렸다고 숨이 찬. 브레이크가 일단 나가지 않을까요? 가죽 방지턱 너무 툭하잖아요.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네. SM6 부분 변경 모델의 신차 출시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제 서킷에서 신형 SM6 셀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서스펜션도 새로 세팅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서킷에서 달려야만 이 차의 바뀐 장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서킷까지 와서 SM6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8L 터보 225마력짜리 서킷에서도 몰아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동네 돌면서 1.3L 모델의 부드러워진 승차감, 요게 또 하나 포인트라 그러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부분 변경된 SM6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딱 보시죠. 구형 신형입니다. 헤드램프의 겉에 케이스를 보시면은 구형이랑 신형이랑 똑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래픽들이 바뀌었죠. 요렇게 돼 있고, 요 LED 헤드램프도 좀 큼직한데 요거는 매트릭스 LED가 들어간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슬림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요 크롬 도금으로 쭉 연결돼서 조금이나마 좀 더 길어 보이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길어 보이게 좀 연결을 좀 했죠. 그리고 나머지 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도 기존과 다를 바 없지만, 요거는 우들두들하게 해서 조금 더 와일드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여기서 냈습니다. 깔끔한 느낌과 좀 스포티한 느낌, 이런 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태풍 로고가 요래 썼는데, 여기에 이제 레이더 센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루장주로 바꾸려면은 좀 복잡해지죠, 일이. 밑에 요 에어 인테이크도 원래 면적이 요만했었잖아요. 원래 면적 요만했었던 게 쭉 갔었는데, 여기서 좀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지면서 좀 더 강렬한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 거는 보행자 안전 규정,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디귿자형 주안주행 등이,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디귿인데, 요거는 여기가 좀 더 모여있는 디귿으로 조금 올라갔죠. 이게 조금 올라가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도 들어가고,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턴 시그널,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은 확실히 들게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본닛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어요. 뭐 손잡이 같은 거나 여기에 디테일이나 뭐 사이드 미러나 이런 것들 바뀐 거 없이 이제 그대로 그냥 왔고요. 자, 뒷모습도 램프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램프가 요랬던 게 요렇게 바뀌었죠. 크롬 도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가 다 LED, 그 다음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범퍼도 똑같습니다. 범퍼도 밑부분까지 똑같습니다. 뒷부분이고, 요런 것도 다 기존 거 그냥 그대로 썼고요. 심지어 SM6라는 요 레터링도 기존 거 그대로 썼습니다. 램프의 안쪽만 좀 바꿨는데, 예전에 램프는 요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또 안 들어오는 모델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까 그 정지등 들어왔을 때 보니까 요거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지, 요거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막 신형이야. 막 브레이크 밟아보면은요, 브레이크 밟으면은 멋있게 들어오는데 위에가 중앙에 있는 정지등이 약간 구형 느낌이 납니다. 요것도 좀 이렇게 슬림하게 좀 해주지. 요거 좀 슬림하게 해주든가. 보통은 이제 여기다 슬림하게 해주면 좀 더 근사해지는데, 그 정도 생각까지 안 한 것 같아요. 띠리링. 실내는 사실 볼 게 전자식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 요거 칭찬합니다. 요거. 그리고 S링크 예전 거는 좀 불만이 많았죠. 지금도 뭐 상당히 민첩해지고 뭐 렉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 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민첩해지긴 했네. 그리고 이 지도도 T맵이라면서요, 이거. T맵. T맵이면 뭐 단점 없잖아요. T맵이 제일 좋잖아요. 세로용 화면이 쓰기 편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리 버튼들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여기 예전에 버튼 되게 조그맣고 막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아주 작은 버튼들이 있었거든요. 불편했는데, 그래도 좀 큼직한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조금이나마 편해졌고요. 컵홀더도 뭐 이런 클립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 해서 요 정도 그대로
예, 그대로 해서 뒤로 가보면요. 요 정도 넓입니다. 요 정도 넓인데 중형 세단 중에서는 공간을 꽤 잘 뽑은 차예요. 더군다나 유럽 중형 세단 중에 이 정도 공간 뽑았으면은 박수! 유럽 사람들은 박수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대기아차가 워낙 공간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박수를 못 받죠. 이것도 상당히 넓게 잘 뽑은 건데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시트를 너무 고급 시트를 넣었어요. 시트를 이렇게 두툼한 시트를 넣으면은 편안해 보이고 고급감은 확실히 나죠.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큰 거를 쓴 거는 야, 이 차 고급차야. 이 차 운전사도 되게 편하겠다. 운전석도 편하고 동반석도 편하겠다. 예, 시트 정말 푹신푹신하구나. 시트가 풍부해 보이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두툼한 시트를 넣으니까 실내가 좁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열선 시트 버튼을 넣은 것도 고객분들이 많이 좀 불만 있죠. 그냥 현대기아 차처럼 여기다 버튼 넣어주지 열선. 여기다 열선 넣고서는 열선 이렇게 넣어놓고 까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안 타 있는데 계속 열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거 스키스루 시트 여기서 스키 같은 거 넣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시트는 접히지 않습니다. 시트는 고정식 시트예요. SM6에서 제가 칭찬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문짝 마감 상태라든지 문짝 만드는 퀄리티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문짝 마감 기술 총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게 그냥 소나타 경쟁 그냥 아저씨들 타는 세단이 되는데 르노로 가면은 잘 사시는 분들이 타는 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짝 마감이나 이런 게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으로 해놨어. 풀도어에다가 막 여기 플라스틱으로 한번 감싸고 플로킹 처리하고 요거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그냥 접어서 만든 힌지를 넣긴 했는데 마감 상태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패드 시프트가 있을 것 같은 파워인데 패드 시프트가 없네요. 랩타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랩타임 시작이 됐습니다. 그 3명에 타고 에어컨과 통풍 시트까지 킨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아주 여러 지금 랩타임을 재고 있는데 뭐 랩타임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분 한 15초, 16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뭐 랩타임을 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세단이니까 서킷에서는 뭐 달릴 생각 안 하고 들어갔는데 자꾸 욕심이 생길 정도로 차가 말을 참 잘 듣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도 좀 부지런히 달려와서 그런지 2분 20 몇 초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 네, 아까 제대로 달렸으면 2분 10초 안쪽도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2분 10초 안쪽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급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는 안전장비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인데 그래도 막 이렇게 저의 막 덜미를 잡고 막 늦추는 그 정도는 아니고 세단 가지고 서킷 들어오면은 대부분 좀 조심조심 하다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통 가는데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그립을 잃거나 아니면은 뒤가 돌아가거나 뭐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잡아주네요. 그리고 이게 언더스티어가 이제 좀 차가 감속을 충분히 안 하고 들어가면 언더스티어 생기잖아요. 그때는 주행안전장치가 좀 개입을 하면서 언더스티어가 무식하게 막 그냥 쭉 밀고 나가는 현상을 많이 줄였네요. 너무 안정적으로 제가 달려가지고 앞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행사 중이니까 많이 세게 달리진 못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파워도 괜찮고 각 바퀴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 SM6도 네 바퀴 이렇게 잡아주는 건 잘했어요. 잡아주는 건 잘했는데 이제 승차감이 안 좋았어서 예전에 SM6는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이제 승차감 세션으로 넘어가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지 이쪽 여기 공공도로 주변을 좀 달리면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본다 그러거든요. 다음 세션에서 승차감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네, 저희가 1.3L 터보 모델을 몰고 나왔는데 이게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세팅이 된 게 특징이에요. 기존 SM6는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다,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이 좋지 않다. 근데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요철 같은 거는 잘 잡았네요. 하이드로 부시라는 거를 뭐 적용을 했대는데 예전에는
이 똑같은 부품이 그냥 고무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그 유체가 들어가 있는 부시를 써서 아무래도 딱딱한 그 고무가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고무로 충격을 잡아내는 것보다는 유체로 충격을 잡아내면서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잔진동을 좀 잘 잡아내죠. 예, 그래서 잔진동을 잡는 능력이 일단 아까 그 우퉁우퉁한 고객이 나오는데도 보니까 잔진동 잡아주는 능력은 확실히 개선은 됐네요. 네. 국도의 우퉁우퉁한 면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래도 뭐 잘 잡네요. 네, 잘 잡는데 아까 과속방지 턴 넘을 때는 타이어가 위로 튕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댐핑 스트로크 자체가 토션빔이 멀티링크에 비해서 이 댐핑 스트로크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구간이 구조적으로 짧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은 현상이 생겨요. 툭 튀는. 예, 퉁 튀는. 예, 그리고 댐핑 스트로크가 아무리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해도 토션빔은 댐핑 스트로크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션빔의 한계긴 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세팅을 잘해도 잘 세팅된 멀티링크에서는 나지 않던 텅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바퀴가 약간 차체의 충격으로 전달돼서 툭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날 수밖에 없죠. 부드럽게 세팅은 잘했어요. 그리고 원래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좋았던 차고요. 그리고 주행안전장치도 세련되게 딱 차가 미끄러질 것 같을 때만 딱딱 잡아주는 요 능력도 좋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승차감 요 잔진동 잡아주는 거나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댐퍼가 중요하거든요. 댐퍼를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차체가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댐퍼를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서 이 댐퍼의 그 걸쭉한 그 유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완충력이 조절이 되는데, 왔다 갔다 거리는 이 통로가 이렇게 노즐로 이렇게 구멍으로 돼 있거든요. 요 구멍이 충격을 받아서 댐퍼가 줄어들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늘어나야 될 때 요 구멍이 닫혀 있던 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반복이 돼요. 근데 예전에 댐퍼 같은 경우는 열리는 거 아니면 닫히는 거, 열리는 거 아니면 닫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선된 댐퍼는 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동작이 부드럽게 열렸다가 부드럽게 닫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느껴보니까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약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댐퍼의 용량은 좀 더 커지면서 부드러워졌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드네요. 그러니까 좀 묵직하면서 부드러워진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하던 그 승차감이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묵직하게 손으로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저희가 서킷을 타면서는 1.8리터 모델 225마력짜리 고성능 모델을 탔는데, 그때는 서스펜션이 이거랑 다른 거였어요. 그거는 감쇄력이 조절되는,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워지는, 기존부터도 있었던 서스펜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된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부드러움과 그 딱딱함이 예전에 요 정도였다 그러면은 신형에서는 요게 요 정도 한 1.5배 정도 요 폭이 좀 늘어난 듯한, 부드러운 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거는 조금 더 딱딱해지는 쪽으로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요거는 약간 조미료인데 핸들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행안전장치, 그러니까 각각의 바퀴의 미끄러짐이나 토크나 요 센서나 뭐 요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퀴를 약간 좀 잡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핸들링을 조금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차가 좀 더 이렇게 말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주행안전장치 끄는 장치가 없습니다. 주행안전장치 끄는 버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킷을 주행안전장치까지 꺼서 즐기실 수 있는 수준에 계신 분들은 서킷 오시면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 나는 주행안전장치까지 끄는 거는 자신 없어,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이 요 SM6 1.8리터 225마력짜리 요거를 모시면은 와,
주행안전장치 안 끄고 하는 차 중에는 핸들링이 가장 좀 쫀득하다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슬라럼 할 때는 이렇게 차체가 좀 큰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민첩함이 대부분 민첩함보다는 안락함에 세팅이 된 차기 때문에 조금 좀 둔하게 움직이고 언더스티어 같은 거 많이 나고 막 욕심내면은 운전대 틀었는데 그냥 직진으로 가다가 초 줄어들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그 움직임이 중형 세단 5m 가까이 되는 중형 세단 치고는 움직임이 좀 민첩한 편이에요. 그리고 핸들링도 반응이 즉각즉각해서 잘 먹고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안에 라운지에 음료랑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드시면서 좀 쉬어. 여기는 이제 여기 인스트럭터고 아, 인스트럭터고. 실질적인 1등. 1등이네? 아이 이거 그냥 1등이지. 이건 그냥 1등이죠. 나만 30초 안쪽. 아유 이래 다 1등. 아유 이게 뭐라고 이게 뭐 1등 한 게 뭐라고. 아유 선물 못 준대요? 띠리링. 예,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헤드램프 속에 줄지어 박혀 있는 LED를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끄고 이렇게 해서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안 비추고 하는 기술이에요. 시동을 켤 때도 보면은 요 매트릭스 LED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이제 LED를 킨 거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앞에서 차가 오면 그 차만 피해서 상향등을 비춰주는 장치죠. 어두운 밤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어두운 밤길 자주 다니면서 상향등 켰다 껐다 이런 거 많이 귀찮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장치예요. 이 옵션 선택하면 94만 원이거든요. 94만 원. 이게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 장치는 대부분 이제 1억이 넘거나 뭐 1억 언저리 있는 수입차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장치였는데, 이거를 4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대중적인 중형 세단에 94만 원짜리 옵션으로 추가하는 거, 요거는 좀 강점이죠. 이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데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두컴컴한 데에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신형 SM6 요거 이제 좀 총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 차의 가격, 이게 2,450만 원부터 1.3L 4기통 모델이 2,45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풀옵션 1.8L 터보 엔진에 이것저것 다 넣은 옵션이 3,869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진주색 펄 화이트 넣으면 17만 원 추가가 되는데, 요거까지 다 넣은 풀옵션 가격이 3,869만 원까지요. 1.3L 엔진과 1.8L 엔진, 요거 이번에 새로 들어간 요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요 파워트레인은 다른 경쟁차보다 좋으면 좋았지 뭐 안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에는 없는 옵션들 몇 가지가 있어요. 매트릭스 LED,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거는 SM6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넣으면 스르륵 되는 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 요것도 다른 차에는 없는 SM6만의 강점입니다. 요거 두 장치가 나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SM6 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뒷좌석 승차감, 이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승차감 괜찮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승차감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승차감이 참 좋다, 잘 잡아준다, 뭐 충격 흡수 이런 것도 잘해준다 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 이게 뒷바퀴가 이제 토션빔 구조인데 요거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멀티링크가 더 좋아요. 토션빔도 세팅 잘하고 멀티링크도 세팅 잘하면은 당연히 멀티링크가 좋죠. 오늘 타본 부분 변경된 SM6 토션빔, 요 정도로 잘 세팅된 토션빔이 허접하게 된 멀티링크보다는 좋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멀티링크에 허접한 세팅을 한 차들이 없어요. 경쟁차들 소나타나 K5, 말리부 다 멀티링크인데 요게 세팅을 잘 했습니다. 요 경쟁차들도 승차감 세팅이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SM6가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승차감이 일취월장한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 이게 토션빔의 한계는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울퉁불퉁한 과속 방지턱 같은 건 넘을 때는
이 토션빔, 이 댐핑 스트로크, 뒷바퀴가 아래 위로 오르다니는 그 구간 자체가 좀 짧을 수밖에 없는 이 토션빔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납니다. 나머지 세팅은 그래도 토션빔으로 이 정도까지 부드럽게 잘 만들어내고 차체도 그 코너링 때 잘 잡아주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SM6 부분 변경 모델, 신형 SM6 서킷에서도 타보고요. 여기 국도에서도 타보고 슬라럼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바뀌었습니다. 좀 더 잘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차를 다시 빌려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제 이 둔한 몸으로만 느껴봤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유은익 감독님이 오늘은 카메라도 안 가져오셔가지고 못하시겠다 오늘은. 감독님 글쎄 카메라를 여기 왔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왔대. 모든 게 다 휴대폰으로 찍은 겁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차 빌려서 물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보시고요. 다음 편에 물통 테스트 해서 좀 더 승차감, 부드러워진 승차감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이 서스펜션 개통 설명하기가 제일 힘들어. 이거 내 몸으로 이 엉덩이로 이 느끼는 거를 내가 이거를 말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엉덩이도 내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서스펜션의 이 느낌을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타면서도 계속 북리를 이 정신으로 내가 먹방을 했으면은 벌써 60만 원 넘었다 내가. 혀로 느끼는 거 말로 하는 거랑 이 엉덩이로 느끼는 거 말로 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미디어 오토